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내일 치러집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치러지는 수능입니다. 수험생들의 주의사항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조원교 장학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수능 준비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는 몇 명이 수능을 보게 됩니까? 네, 수능 접수 인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50만 4,588명이 접수를 했는데요. 네. 우리 도의 경우에는 거기에 2.4%에 해당하는 12,179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보통 시험에 실제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결시율이 한 14% 정도가 보통 평균 나오기 때문에요. 아마 내일 응시하는 학생은 10,000명이 조금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령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역시 작년에 비하면 재학생은 한 430명 정도가 줄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출신들이 한 290명 증가해서 전년도보다는 151명 정도의 학생이 적게 응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국적인 현황들을 보면 지금 졸업생들의 응시 비율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의 응시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2022년 학년도부터 시작된 이 통합형 수능,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제도 전하려고 하는 학과들이 대부분 이른바 의치한약수,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런 네. 곳들에 좀 몰려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계속 졸업생들이 제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도내의 경우 좀 안타까운 게 학령 인구 감소가 좀 심하다 보니까 네. 고3 학생들 숫자가 계속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명 가까이 줄었고요. 네. 올해는 900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어서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 수능 응시생 보면 그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올해 지난 몇 년 동안 수능 볼 때 그 고사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 맞습니다. 때문에. 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올해 초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네. 올해는 4년 만에 코로나 의심 학생이나 또는 확진 학생들이 보던 별도 시험장이나 별도 시험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역은 여전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방역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왔고요. 예. 내일 시험 볼 때에도 매 시험 시간이 끝나거나 그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는 계속 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네. 별도 시험장과 시험실이 없는 만큼 혹시나 코로나 의심이 되거나 확진이 된 학생들은 KF80, 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마스크는 뭐 오염이 되거나 분실의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코로나에 확진이 되거나 의심이 된 학생들은 좀 여분의 마스크를 좀 준비해 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별도 시험장이나 별도 시험실은 운영하지 않지만 코로나 확진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별도의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수능 때마다 매년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또 발표되지 않습니까? 크게 바뀔 때도 있는데 올해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부정행위가 가장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도에서도 역시 6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사교시 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방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나 재학생들은 이제 매달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적응이 되어 있는데 네. 시험을 오래간만에 치르게 되는 이제 졸업생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교시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총 17과목 중에서 학생이 선택한 한 과목에서 2과목 정도를 이제 응시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과목마다 과목 번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목 번호에 따라서 1선택, 2선택으로 나누어 시험을 응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경우들이 1선택과 2선택의 시험 문제를 바꾸어서 응시를 하게 되거나 네. 또는 2과목을 동시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외에는 종료령이 울리고 난 뒤에 또다시 마킹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들도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하고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예. 이 부정행위는 그 유형에 따라서 당해년도 수능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유형에 따라선 그 1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 특별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입 금지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반입 금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바로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휴대전화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요즘 많이 착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이런 모든 전자기기들은 다 반입 금지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졸업생들이 전자담배도 많이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오는데요. 네. 전자담배도 역시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왔더라도 걱정하실 부분들은 없습니다. 1교시 시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제출을 하게 되고요. 또 제출하고 난 뒤에 시험이 다 종료되고 난 뒤에 다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임의의 장소에 보관했을 경우에 네. 적발이 되면 바로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런 물품들은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게 가장 네, 좋겠군요. 맞습니다. 예. 네, 그동안 이 수능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